서동주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이름은 추성현, 하지만 지금은 대상그룹을 뒤흔드는 이름 서동주입니다. 무너져가는 권력 속에서 모두가 감추고 싶어 했던 단 하나의 진실. 그는 왜 버려졌고 누가 그의 부모였으며 어떤 비밀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비밀을 묻기 위해 다시 살아난 기억, 되살아난 민들레 파일, 그리고 맞춰지는 성현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 10화 방송을 기점으로 조각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예상했던 내용들과 흡사했습니다. 그럼 서동주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감춰졌던 진실의 서사,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했던 서동주 출생과 사고 관련 힌트들을 정리해 볼까요? 허일도가 여은남에게 말한 여순호 사망 사건에 대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허일도는 여은남에게 직접적으로 교통사고가 났고 운 나쁜 여순호는 죽고 운 좋은 나는 살아남았다 고 얘기했었죠. 이 발언은 허일도 역시 여순호와 함께 차량에 탑승했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단순한 사고 생존자가 아니라 사건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당사자로서의 정황을 암시하는 핵심 대사입니다. 서동주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최면 치료를 받던 중 나오는 장면입니다. 비가 많이 왔고 빨리 가야 했다. 한 남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뒤에 있던 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하얀 웃옷을 입고 곰 인형을 안고 있었으며 대상그룹 배지를 달고 있었고 머리핀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어린 시절 성현의 마지막 기억을 암시합니다. 곰 인형, 대산 배지, 하얀 옷, 머리핀은 이후 등장하는 사진 속 아이와 일치하며 출생의 비밀의 중요한 물리적 단서로 작용합니다. 강성이 과거의 휴대폰 데이터를 정리하다가 강희현과 함께 태블릿에 사진을 옮기며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이 있었죠. 사진에는 여순호, 허일도, 강성, 성현의 엄마로 보이는 경원, 그리고 성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차덕희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여순호가 성현을 안고 있는데 해당 사진은 매우 중요한 과거의 인물 관계도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사진에 나타난 경원은 서동주의 친엄마이며 차강천 회장의 친딸이라는 설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천구호는 서동주가 대상그룹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시점에 뒷조사를 한 적이 있었고 염장선과 성보연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성보연은 사진 속의 아이가 성현이라고 알아차리고 성현과 함께 찍은 자신의 사진을 가져와 확인했습니다. 이는 서동주가 한때 염장선의 집에서 성현이라는 이름으로 지내며 성보연과 교류한 과거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보연이 사진 속에서 어린 성현과 다정하게 찍힌 모습은 단순한 아는 사이가 아님을 보여주는 복선입니다. 피마담은 고유진은 너의 친엄마가 아니고 이수평 교수도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다. 너는 고유진과 서연주에게 걸어서 찾아왔던 아이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이 증언은 서동주가 교통사고 이후 기억을 잃은 채 비를 맞으며 홀로 고유진의 집에 걸어 들어온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즉, 고유진은 경원이나 차가문의 사람들과는 전혀 무관한 제3자이며 아이를 불쌍히 여겨 돌봐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서동주가 고유진 집에 찾아올 당시 입고 있던 옷과 배지 등이 보관되어 있었고 이는 위의 최면 치료 장면 및 사진 속 아이와 동일합니다. 이로 인해 서동주가 성현이며 대상그룹의 후계 혈통이라는 정황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럼 지금까지 서동주 출생과 성장 과정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서동주의 출생부터 대상그룹 입사까지의 서사시를 풀어보겠습니다. 성현은 사랑의 결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학생운동에 투신했던 이상주의자. 어머니는 바로 대상그룹 회장 차강천의 친딸 경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원은 자신이 재벌가의 친딸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왔죠. 공비서의 계략으로 진짜 딸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한 채 살아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원과 성현의 아버지는 순수한 사랑을 나누었고 그 사랑의 결과로 성현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현의 아버지는 운동권 인사였고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염장선 세력에 의해 체포됩니다. 동료였던 허일도의 자백으로 인해 아버지는 잔인한 고문을 당했고 끝내 목숨을 잃게 되었죠. 이 고문에는 염장선, 그리고 관리자라 불리는 비밀 조직원이 깊게 연루돼 있었습니다. 경원은 남편을 잃은 충격 속에서도 성현을 품에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공비서와 차덕해, 허일도의 계략으로 성현, 경원, 허일도, 그리고 여순호가 함께 탄 차량이 비 오는 밤 사고를 당한 것이죠. 이 사고로 여순호와 경원은 사망하게 되고 허일도가 살아남은 성현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게 되는데 이때 성현이 빠져나와 도망치게 됩니다. 그 장면은 서동주의 최면 치료 장면에서 묘사됩니다. 하얀 옷을 입고 곰 인형을 안고 있던 어린 성현, 그의 옷에는 대상그룹의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비 오는 밤 혼자 도망치다가 걸어서 고유진의 집에 도착합니다. 고유진은 룸살롱 주방에서 일하던 평범한 여성.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고아로 여기고 서동주라는 이름을 붙여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낳은 딸 서연주와 함께 서동주를 친아들처럼 보살피죠. 강성이 소지한 사진은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여순호가 어린 성현을 안고 있고 그 곁에는 경원이 서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은 차덕희였고 그녀는 이 상황이 못마땅해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이때 차덕희는 이미 경원과 성현의 신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공비서는 경원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릴 때부터 계속 미행하고 관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덕희와 허일도가 경원과 성현을 제거하려는 계기를 암시합니다. 피마담 또한 중요한 사실을 다시 확인해 주었죠. 그리고 서연주가 남긴 물건들, 바로 그가 사고 당일 입고 있던 옷이었죠. 이 옷은 강성의 사진 속 성현이 입고 있던 옷과 동일했습니다. 이렇게 서연주와 서동주는 남매가 되어 고유진의 아들과 딸로 어른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고등학교 시절, 서동주와 여미철의 만남과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동주와 여미철은 고등학교 시절 럭비부 동기로 함께 활동했으나 선배들의 폭력과 가혹행위 앞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서동주는 부당함을 고발하려 했고 여미철은 이를 묵인하며 권력의 편에 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서동주는 고립되었고 결국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 후 서동주는 검정고시를 마치고 대학의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되죠. 이후 대상그룹 신입사원으로 입사까지 하게 됩니다. 서동주는 점점 진실을 향해 다가갑니다. 천구호가 조사 중 발견한 사진 속의 인물도 서동주였고 관리자는 나는 너의 아버지에 대해 잘 알고 있어 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 모든 힌트가 모여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겠죠? 어린 시절 하얀 셔츠를 입고 곰 인형을 안고 있던 소년 성현. 그는 이제 서동주라는 이름으로 대상그룹의 심장부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진실, 빼앗긴 과거, 그리고 숨겨진 혈통의 비밀. 그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서동주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서동주의 마지막 퍼즐은 아마도 민들레 팀의 자료겠지요. 서동주의 출생과 성장의 이야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더 깊은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민들레 팀이라는 비밀 조직, 그리고 그들이 남긴 민들레 자료라는 존재입니다. 민들레 팀이란 과거 안기부 내부에서 은밀히 운영되던 정치 사찰 전담 조직으로 민주화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던 시절 국가 권력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학생 운동가들, 진보적 지식인들, 언론인들, 그리고 대기업의 재벌 2세들까지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감시하고 도청하고 기록했던 조직. 그게 바로 민들레 팀입니다. 이 조직은 사람들을 미행하고 통신을 도청하고 가택에 몰래 들어가 녹음장치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심지어 은밀한 사생활까지도 수집해 협박 카드로 활용했죠. 이런 민들레 팀이 수십 년간 모은 자료, 즉 민들레 자료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권력의 작동 방식 전체를 폭로할 수 있는 진실의 블랙박스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계와 정치권의 비밀거래, 뒷돈과 로비 정황, 고위 공직자의 성추문과 비리, 운동권 인사의 정보, 위치, 관계망, 그리고 서동주의 부모였던 경원과 성현의 관계, 이별, 사망의 정황까지. 그렇기에 모두가 이 자료를 원하고 서로 먼저 손에 넣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염장선은 과거 민들레 팀을 총괄하던 세력과 연계되어 있었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이 자료가 절대 공개되어선 안 됩니다.
차덕희는 공비서와 함께 벌인 신분 바꾸기 음모가 드러날까 두려워합니다. 허일도는 과거 친구를 밀고 하고 염장선에게 협력했던 비겁한 과거가 드러날까 전전긍긍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서동주, 아니 추성현은 자신의 부모가 왜 희생되었는지 그 단서를 반드시 이 자료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민들레 자료는 단순한 권력의 방패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진실을 바로잡는 유일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동주의 여정은 단순한 출생의 비밀을 찾는 수준을 넘어서 대상그룹의 후계 구도 전체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민들레 자료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 서동주와 여운남의 사랑은 어떻게 될지, 남은 이야기들이 더욱 궁금해지는 지금, 진실의 퍼즐은 이제 막 마지막 조각을 향해 맞춰지고 있습니다.